자, 이번 주제는 이항분리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항분리라는 뜻이 뭐냐면 분수꼴을, 분수식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항분리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기법이 뭐냐면, 자,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분분수법이다. 부분분수법이다. 네, 부분분수라는 게 뭐냐면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어떤 분수가 이런 식으로 분모에 분수식이 있는데 그 분수식이 곱해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주로 이거는 1차 다항식이어야 돼. 1차 다항식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자, 이걸 부분분수라고 하고요. 이걸 하는 과정을 이항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되는지 궁금한 사람도 많은데요. 간단해요. 이 과정이 우리가 통분이라고 해요. 통분. 자, 이 과정. 여기에서 일로 오는 과정이 통분인데요. 자, 이 속에 있는 거 잠깐 보시면 통분해 주시면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 b-a가 있었단 말이야. 이 약분이 돼서 얘랑 똑같아져요. 그죠? 약분이 돼서 똑같아지기 때문에 역통분이다 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로 넘어가는 게 요걸 통분해서 만든 거라면 이쪽으로 가는 게 통분하기 전에 그 역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부분분수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잡한 수열의 합을 소거형의 형태로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언제 사용하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계산 가능한 시그마.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산이 가능한 시그마. 자, 첫 번째로 계산이 가능한 시그마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자, 시그마 속에 요 안에 일반항 자리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계산이 가능한 거.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K에 관한 다항식이 일단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K에 관한 다항식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상수,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만 계산이 가능해요. 그 이후에 4차가 나오면 우리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이건 내가 계산이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속에 상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고 1차, 2차, 3차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시그마 K는 1부터 뭐 10까지로 해볼게요. 10까지. 여기에 상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그마는 K가 이제 주어인 거야. 요 안에 K를 변화시켜주는 시그마거든. 근데 여기에 K가 아니라 막 3 플러스 N 이렇게 들어있다고 쳐보자. 3 플러스 N. 그러면은 얘는 K에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는 거거든. 근데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 플러스 N이지. 2를 집어넣어도 3 플러스 N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3 플러스 N만 나오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상수꼴인 거야. 그러면은 요거 계산법이 어떻게 돼? 3 플러스 n이 어차피 몇 개가 나올 거다? 10개가 나올 거다 해서 곱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일반화가 된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이렇게 돼 있으면 cn이다 라고 일반화가 돼 있는 거지. 이런 거 잘 구별해 줘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시그마 k는 1부터 만약에 뭐 13까지 2k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그마는 분배 법칙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 2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 1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고 요 앞에 여기 2라는 숫자는 상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얘를 계산하고 2배 하고 요걸 계산해서 더한다. 이런 계산법이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2분의 공식이죠. 13 곱하기 13 플러스 1, 14 더하기 얘는 방금 배웠죠. 1은 상수니까 1이 13개 있다 해서 그냥 13. 요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방법보다 더 많이 추천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 일반항 자리가 K에 관한 1차식이면 무슨 수열의 합일 거라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찢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얘가 어차피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어떨까 이거야. 그래서 2분의 항수는 1부터 13이니까 13개. 초항 K에다 1 넣어요. 3. 마지막 항 K에다가 13을 넣어요. 2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차라리 이 계산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상수일 때, 두 번째로 뭐일 때 K에 대한 1차식일 때 이런 계산법이 있다. 자, 세 번째. K에 관한 2차식이 있어요. K에 관한 2차식이 만약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니까. 자, 얘는 공식이 있죠. 어떤 공식을 사용하면 좋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있을 때는 6분의 N 플러스 1에,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거를 자꾸 까먹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한테 지적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안에 거를 2N 플러스 1인지 2N 마이너스 1인지 헷갈린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 그럴 때는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K제곱은 어차피 답이 1이어야 돼. 얘는. 왜냐면 항이 하나니까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몇이 와야 되겠어? 3이 와야 1이지. 그래서 2n-1이 아니라 2n 플러스 1이 와야 되는 거야. 꼭 기억해주자. 자, 그래서 요 공식을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까먹는 사람들은 가장 간단한 걸 이용해서 확인을 한 뒤에 틀리지 않게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얘를 계산해주자. 그럼 6분의, 자, n이 10이니까 10, 11, 그 다음에 21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자,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자, K 플러스 1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똑같이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나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만약에 10까지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찢어요. 10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찢어서 계산하는데 여러분들 얘도 공식이 있는 거 아시죠? 이거 공식을 자꾸 활용해 주셔야 이 공식에 대한 역이 나왔을 때 바로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 공식은 3분의예요. 3분의 n부터 시작해서 얘는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주면 되게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필수 공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제곱은 우리가 공식 그냥 외워서 가주시면 돼요. 잘 안 나와요. 자, 요거는 2분의 n 플러스 1. 자, 여기까지만 썼는데 선생님이,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바로 아까 처음에 했던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아까 우리가 썼던 시그마 1부터 n까지 k일 때 2분의 n 플러스 1 그 공식인데요. 그거를 제곱하면 됩니다. 네, 까먹지 마시고 항상 준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계산 가능한 시그마들을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K에 관한 다항식으로 요 속이 채워져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지수식일 때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시그마에 자, 조그맣게 쓰자. 시그마에 K는 1부터 N까지 숫자여도 돼요. 요 안이 지수가 있는 거야. 지수. 즉 변수가 K잖아. 이 K가 지수에 가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3의 K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게 변수가 지수 자리에 있을 때 이거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공식이 있나요? 네, 당연히 공식이 있죠. 무슨 공식이 있냐면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자,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생각해서 풀어버리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찢어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의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이렇게
찢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얘가 등비수열이 되니까. 자, 그럼 요 부분 계산해 주시면 R-1에 초항이 3, R에 항수승 빼기 1 이렇게 더하기 얘는 3n이었죠.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K가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지수식 형태에서 지수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는 계산 못해요. 지수에 있을 때, 네, 그럴 때 계산이 가능하다 해서 이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항 분리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소고형.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산 가능한 시그마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K에 관한 다항식인 거랑 지수식인 거랑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뭐란 얘기야? 소고형이란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랑 이거를 제외한 모든 거는 전부 다 뭐가 될 거라고? 소거가 될 거라고. 소거가 뭐야? 우리가 시그마라는 건 결국에는 합에 대한 기호잖아. 근데 이 합에는 여러분들 음수의 합은 뭐가 돼요? 차가 되죠. 차. 이 합과 차가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가 있을 거라는 거지. 합과 차가 반복이 되면 뭐가 되겠어? 똑같은 것끼리 소거가 되고 남은 것들끼리만 따로 계산해 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이 이걸 다시 설명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소고형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걸 빼고 다 나머지가 소고형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소고형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부분분수법이 있다. 그래서 그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분수법 말고 루트를 포함하고 있거나 로그를 포함하고 있다. 걔네들 다 파생적이니까 일단은 부분분수 형태만 일단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여기 일반항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분수식이 나와요. 분수식이 나오는데 분자는 대부분 상수의 형태로 나오고요. 분모가 어떻게 나오냐면 1차식에 더 넘을 수도 있지만 두 개의 1차식에 곱의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개수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배워봤지만 어떤 원리를 사용한다고요? 만약에 두 1차식의 곱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B에서 A를 빼주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형태로 바꾼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K에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B라고 생각하고 얘를 A라고 생각을 해서 B에서 A를 먼저 빼야죠. 그러면은 B에서 A를 뺐으니까 K 플러스 1에서 K를 빼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써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가 어차피 계산하면 1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시그마 꼭 다시 계속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K에다가 1부터 몇 가지 집어넣으래요? 10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K에 1을 집어넣어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항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 항까지만 딱 써봤을 때 지금 보시면 요 1분의 1이라는 값이 첫 번째 항 쓸 때 썼죠. 그럼 얘가 이 이후에 혹시 얘가 나올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K는 점점 큰 수를 집어넣을 거고 1분의 1이 가장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더 이상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2분의 1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달고 있고요. 뒤에 있는 2분의 1은 지금 플러스를 달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끼리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소거가 될 거란 얘기야. 그렇다면 뒤에를 다 쓰지 않고도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으면 뒤에 분명히 플러스 3분의 1이 있을 거니까 소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정도만 써주고 맨 뒷항을 좀 써볼까요? 맨 뒷항에는 K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돼요? 1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맨 뒷항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소거가 되겠어? 얘네 둘이 날아가고 얘랑 얘 옆에 있는 애가 날아갈 거고 얘도 역시 날아갈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원칙으로 맨 앞에서 첫 번째 게 있으면 맨 뒤에서도 첫 번째 게 대칭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유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유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써볼까요? 자, 2부터 10까지 k-1, k 플러스 1분의 1. 자, 요런 건 어떻게 계산이 되나 좀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역시 분모가 k에 관한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시그마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고 k는 2부터 10까지예요. 자, 얘를 부분분수법으로 해주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또 빼야 돼요. b에서 a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1 kk 날라가지만 1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돼요. 그럼 요 2분의 1은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은 시그마 앞으로 내보내주고요. 자,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역시 k에다가 2부터 하나씩 넣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k에다가 이제 3을 집어넣어야죠. 10까지 넣어줘야 되니까 k에다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요. 자, 아까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1분의 1은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제 소거가 돼야 되는데 바로 뒷항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소거할 수 있는 3분의 1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등장했냐면 이번에도 2분의 1이라는 값이 등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k에다 2, 3, 4를 집어넣었을 때 얘나 얘가 2분의 1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살아남을 거고요. 얘도 살아남을 거라는 거야. 와,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매번 하면서 다 전개해서 어떤 건 지워지고 어떤 건 안 지워지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어렵잖아요. 세 번째 항까지 써주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3분의 1이 나옴으로써 얘가 이제 드디어 소거가 되죠. 근데 1분의 1은 나올 가능성이 없고 2분의 1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 3분의 1이 소거되면 4분의 1도 소거되거든요, 나중에.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앞쪽에서 몇 개가 남을 거라는 거야. 앞쪽에서 2개가 남는다는 거지. 그럼 저 뒤쪽에서는 몇 개가 남을까요? 저 뒤쪽에서도 2개가 남을 걸 예상해서 k에다 10을 바로 넣는 게 아니라 k에다 9를 집어넣어서요. 1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쪽에 1번, 2번, 3번, 1, 3번이 남았어. 그러니까 뒤에서도 1, 3번이 대칭적으로 남아야 되니까 뒤에서 남을 아이들은 얘랑 얘가 남을 거고 얘네들은 어차피 또 소거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에서 2개가 남고요. 뒤에서 2개가 남는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10분의 1인데요. 그죠? 10분의 1, 그 다음에 11분의 1. 이렇게 뒤에서도 2개가 남는다. 요것만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떤 거는 앞에서 하나 뒤에서 남고 어떤 거는 뒤에서 이게 두 개씩 남는지 그걸 구별하는 방법을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얘랑 자, 차이가 값의 차이가 1이 나죠. 자, 얘네들은 값의 차이가 2가 나죠. 그래서 혹시 오해하는 친구들이 값이 1 차이가 날 때랑 값이 2 차이가 날 때랑 값이 1 차이가 나면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남고 값이 2 차이가 나면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가 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항 차이가 나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랬어. 자, 지금 비교해 볼게요. k-1, k 플러스 2분의 1분의 1. 자, 요렇게. 자, 얘는 지금 값의 차이가 2가 나죠. 근데 이 k-1과 이 k 플러스 1 볼게요. 자, 얘는 값의 차이가 얘도 2가 나거든요. 얘도 2가 나요. 근데 실제로 얘네들을 부분분수법으로 펼쳐서 전개해주면 시그마 k는 2부터 똑같이 2부터 10까지 얘도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부분분수법 해주면 b에서 a를 빼니까 2분의 1 똑같이 남고요. 요거 아까 2분의 1 안 곱했네.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자, 2분의 1 남고요.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k-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계산을 해주면 2 집어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날아가지만 이렇게 앞에서 두 개가 남고 뒤에서 두 개가 남는 게 아까 확인했었죠. 자, 그럼 똑같이 얘도 B에서 A를 빼주면 얘도 2예요. 그래서 2분의 1 묶어주고 K는 2부터 10까지 똑같이 해주면 2K-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자, 얘도 2분의 1로 나중에 묶어주시고요. K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 주시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얘는 이 5분의 1이 이미 벌써 소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이렇게 남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인가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값이 2가 차이가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항이 두 단계가 지나갔기 때문에 K-1 다음 항은 K고 그 다음 항이 K 플러스 1이거든요. 지금 요 K는 공차가 1인 상황이에요. K의 개수가 1. 그래서 하나씩 커지는 항들이야. 근데 얘는 이거 다음 항이 얘예요. 왜냐하면 공차가 2짜리이기 때문에 얘는 2씩 커지는 수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 다음 항이 얘예요. 그래서 한 항차, 얘는 두 항차라고 부릅니다. 한 항차, 얘는 두 항차.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서 한 항차가 날 때는 앞쪽에서 하나, 뒤쪽에서 하나, 두 항차가 날 때는 앞쪽에서 두 개, 뒤쪽에서 두 개 이렇게 남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반화해서 생각해줘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분수법처럼 소거되는 형태는 부분분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냐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아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K에다 1 집어넣으면 A1 마이너스 A2 이렇게 되죠. 2 집어넣으시면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되죠. 자, 얘도 보시면 이렇게 벌써 소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항 번호가 K랑 K 플러스니까 요거 다음 항 한 항차 나기 때문에 앞쪽에서 하나가 남으면 뒤에서도 무조건 하나가 남는 그런 형태도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분수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소거형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예상을 해서 좀 풀어줘야 됩니다. 네, 두서없이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계산이 가능한 시그마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거 이외에는 전부 다 소거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분수법은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기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다 당연하다. 이 기법은 따로 설명 없이 수업을 해도 된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